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정말 겨울 같죠? 겨울 같은 날씨. 밖에 나가니까 두터운 외투 입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내 난방 온도도 이렇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또 건조함이 극에 달하면 감기 걸리기 십상이에요. 최대한 습도 조절하는 거 중요한데 물 많이 마시고 또 가습기 같은 것도 잘 이용하셔서 건강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가 또 도맡아서 해결해 드리고 있죠.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둘 거고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무료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증들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네. 제가 그 방송 전에도 이렇게 네네. 저희가 한 번 크게 웃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옷이 이렇게 색깔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깊어가는 이제 가을이라는 어떤 코드 컨셉을 갖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올 가을 사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네네네. 유행하는 컬러가요. 버건디라는 컬러가 유행을 한다고 해요. 혹시 아세요? 모르고 입고 왔는데 유행을 좀 따라간다 봐요. 이게 조금이라도. 와인 색깔 옷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올 가을 좀 뭐 깊어가는 이제 뭐 다시 뭐 겨울 시작이긴 하지만 뭐 가을을 좀 만끽하면서 이런 색깔의 또 옷도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신하선 대표님 네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줏빛 밍크 코트를 준비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네.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저희가 접수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러 가봐야 되겠죠? 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저희 어느 쪽으로 가보면 될까요? 궁금한 거 알려주세요.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예, 제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수락 리버시티 3단지 아파트를 지금 갖고 있는데, 예. 이거를 계속 보유하는 게 난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난지, 그거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상계동 수락 리버시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도 될지 팔아야 될지 점검합니다. 신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곳이 도봉산역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사신 지 혹시 오래되셨나요? 그게 2010년도 입주고 지금 계속 전세로 두고 있어요. 전세로. 본인이 네. 거주 안 하시면 투자용으로 매입하셨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경이면은 매입 금액이 조금 빠질 때인가요? 어떻게? 큰 가격 변화가 입주 때부터 별로 없거든요. 이쪽 집안이. 예. 네. 사놓으시고 크게 차이가 못 보셨죠? 네네. 네,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가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아마 투자를 해놓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를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이제 이 7호선이 지금 현재 도봉산역이 돼 있고요. 전철역으로는 7호선이라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파트는 지금 표시해드린 이렇게 동그란 거 안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이 주변의 특성은요, 신축 주택이 별로 없어요. 신축 아파트가. 그래서 조금 인기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투자 가치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도봉산역 쪽으로 오시게 되면 가격이 더 저렴한데 단지 95년 정도에 지어졌다는 이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수락시티 이거는 2009년도에 아주 신축인 거죠. 지어진 이유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거. 외에 어떤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냥 가격 대비 저렴해요. 매가도 그렇고 평당 1,000만 원대 그리고 가격이 큰 변화도 없이 쭉 꾸준히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시련을 겪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정상가로 꾸준히 가고 있거든요. 평당 한 1,000만 원대, 1,100만 원대 요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더 올라갈 일은 조금 무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쪽 지역 1등은요. 창동 있는 쪽이에요. 창동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은 거주하기가 편한 것 뿐이지 지금 아래쪽에 더 1등 지역이 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가 오히려 원하는 곳은 창동 쪽으로 밑으로 창동 역방향으로 내려가시는 그쪽이 1등이지 이쪽이 1등이 아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내 아파트를 진짜로 사고 싶고 내가 이 아파트를 한번 가지고 가서 내가 요걸 가지고 한번 투자도 해보고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쪽 주민들이 그 창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다 이 소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밀릴 때 지금 말씀하신 그나마 신축인 그쪽 아파트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내 수요자가 다른 것은 1등 지역은 10명인데 내 것은 1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뛰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주변에 개발 라인이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창동역 주변으로 개발 라인이 이쪽으로 다 잡혀 있죠. 지금 보이는 지금 서울 메트로 창동기지라든가 차량기지라든가 이쪽 주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 강북권에는 창동하고 지금 상계동 그 신경제중심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쪽 지역이 개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은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수요자가 그냥 일반적인 금전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싸게 들어가고 싶은 수요자이기 때문에 어느 때고 아무 때고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점핑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궁금한 거 좀 해결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은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면 한번 매도를 해보도록 좀 액션을 좀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예, 추후에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뒷분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하남시 하완동 예, 504번지에 네네, 저기 효성 헤딩 타워 예, 오피스텔 3개 샀거든요. 예. 근데 은행이자가 저기 금리가 싸서 그거 노후대책으로 뭐 1,060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3개를 샀어요. 근데 어떤가 해서. 아, 예. 하남시 하감동의 504번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피스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좀 잘 구입이 된 건지 앞으로 어떨지 좀 점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예.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위례신도시 쪽에 오피스텔을 매입하셨어요? 네네. 네네. 그 광고를 보고 들어가셨나 봐요. 그죠? 네네. 뭔가 하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참 좋은데 어찌됐든 지금 위례신도시에 지금 뭔가 수익형 부동산 매가를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죠? 한 저기 20만 원까지는 1억 4천이요. 20만 원까지 1억 4천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저기 1억 4천인데요. 아, 1억 4천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요. 3개 받으셨다고. 네네. 3개 무이자를 저기 2년 해줘서 예예. 2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했는데요. 예, 분양가가 전부 다 1억 4천인가요? 네네. 아, 몇 평형이죠? 그 15평형이고 실평수가 7평 반이라고 하던데요. 아, 7평 반짜리. 예, 1,060만 원에 세가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 네네네, 1억 4천. 1,060만 원 받을 거라 그래서 노후대책으로 했는데 네네네. 그게 나중에 세가 많이 잘 나갈 것인지 그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담. 그래요. 지금 뭐 청약금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계약하신 거죠? 계약? 예예예. 네네, 하셨고, 보통 이제 그 오피스텔 분양이라던가 상가 분양을 할 때 보통 상가까지는 안 그러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도금 무이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중도금 네네. 무이자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분양 금액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계산상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그냥 무이자로 이야기할 뿐인 거지 포함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지금 초이스하신 그 위례신도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네네. 표시해 드리는 곳에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네. 그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상업지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상가에 대한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업무지구의 땅, 토지에 대한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매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이것은 위례신도시뿐만이 아니라 택지지구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상가에 대한 비율을 충분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지도상으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데가 지금, 안쪽으로 몇 군데가 상업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지구가 여기 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초이스하신 곳은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랗게 지금 동그랗게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곳인데, 우선은 이 오피스텔을 이용할 수요자들이 과연 어떤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기본 월급이 얼만큼 되느냐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업무지구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상업지구에 얼마나 업무 단지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내 물건이 60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좀 조급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선택을 하신 거고요. 아직 리스크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남아 있는 상업지에 상가만 모두 들어간다 그러면 오피스텔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물건의 가치가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업무지구나 상업지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 때는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다 아니다를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게, 남아있는 업무지구에 무엇이 과연 들어갈 건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1060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고. 선생님, 뭐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네네. 피를 안 붙이고, 그냥, 2016년 9월에 입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 알고 그 있어요. 안에 피 안 붙이고 그냥 파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이제 제대로 눈에 보이는 상권을 원하신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기존에 있는 수요자층이 단단하게 잡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이제 판교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은 인프라 구성이 거기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자면 삼성 같은 경우 수원 같은 데는 수원 삼성이 있다든가, 그리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마곡에 대한 어떤 LG나 삼성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뭐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돼요, 같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중심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상업지에서 근무하는 몇몇 자들, 그리고 큰 주택을 들어가고 싶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입장에서 적은 주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평짜리도 있겠지만 여기에 전용 15평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겠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요자가 오지 않은 게, 이것도 1000세대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업지로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이 적지만 앞으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나이가 좀 많고 내가 말년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그냥 파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러니까 안전을 원하신다 그러면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최악의 경우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다른 데로 점핑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럼 파는 시청자님.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팔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네네. 오피스텔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스크로 보신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민 많이 수고하세요. 되시죠? 예, 예. 네, 네, 자, 네. 두 번째 시청자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세 번째 시청자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빨리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이세요?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네, 네. 예, 저희 가족이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에서 10년 정도 거주 중이고요. 예, 별도로 투자 여유 자금이 1억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네, 아파트를 매도하고 준비금과 합쳐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유하면서 준비금만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또 만일 아파트 보유 시에는 언제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네.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실 어디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예, 트리지움 아파트. 트리지움 아파트. 몇 평대죠? 예, 33평형이요. 아, 매수한 지 10년 정도 되셨고. 자, 아파트는 이것은 파실 이유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 롯데월드도 있겠지만 지금 코엑스부터 해가지고 잠실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년 계획에 강남 같은 경우는 잠실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실동부터 뭐 석천역까지 해가지고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고 지금 현재 트리지움을 거꾸로 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거주하면서 차이까지 지금 볼 수 있고 기존에 샀던 게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갈아타게 해볼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가정하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1억은 따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추후에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 잠실 아파트 파는 거 너무 아까운 거죠. 네. 요즘에 또 그 호재 덩어리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네네. 잠실 쪽 팔지 말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뭐 이제 그 국제업무지구 마이스 뭐 MIC라 그래가지고 EC라 그래가지고요 문화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인프라가 여기 구성이 되고요. 네. 잠실 쪽은 지금 제2 롯데월드 많이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놓고 가는 거는 오히려 내가 여태 10년 동안 있다가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더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못 받고 나가는 그림이고 야. 이분이 나가시면 1억을 합쳐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거주하면서 투자를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도 충분히 차익을 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억도 충분히 차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매도하고 합쳐서 갔을 때 최이호 이용을 내가 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단 지금 현재 모습이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 너무 행복한 고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팔지 마시라는 괜찮다는 네네. 그런 답변 드립니다. 문자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세요.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5864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전세난으로 정부가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하던데요. 최근 들어서 월세 전환을 하거나 시세 차익용으로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빌라 구입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빌라 좀 눈을 돌려볼까요, 대표님? 네네. 지금 이제 정부가 최근에 전세난도 심해지지만 어떤 부양 정책을 피면서 오히려 뭐 뉴스나 이런 것도 나겠지만 5년 동안 신혼생활 하면서 주택을 전혀 매입을 못하는 신혼부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은 곳의 빌라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빌라를 사가지고 가격이 빠진다고 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네.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그 오르는 지역에 매입을 전세 치우셔가지고 해마다 올려줘야 되니까 사놨더니 오히려 그 돈이 자산 가치가 되더라 하는 그런 지역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빌라를 사실 때는 이제 주의할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시는 거는 사되 지역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세금 감면이나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디딤돌 대출도 이용해 볼 수가 있고 빌라도 마찬가지로 70%대 처음 사시는 분들은 그 융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빌라를 사가지고 월세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월세만 받아먹는 수익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쭉 이어지면서 차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시는 데 대해서는 찬성인데 여러 가지로 개발이 들어있거나 그 개발이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발을 베이스로 깔고 가시는 곳에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개발이 이만큼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격을 많이 주고 사시게 되면 나중에 개발이 안 될 때는 나의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발을 목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현재 모습으로 6에서 7%를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임차 수요자들의 인프라가 동선상에 있는 걸 체크를 하신 다음에 현재 모습으로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개발은 보너스로 갖고 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초이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입하셨을 때 그런 지역의 차익은 최악의 경우에 원본 상실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표님 네네. 이미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으로 보이는 어떤 지역을 택했어요. 네네네. 이미 가격은 또 가격대로 오르지 않았어요? 아직도 좀 먹을 만한 거리가 좀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래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 인플레가 계속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투룸 같은 경우는 2억 1천, 2억 2천 이렇게 차분히 드리고 있는데 벌써 네. 지금 2억 3천, 4천 시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샀던 분들은 지금 인플레에 의해서 땅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의해 가지고 전세 수요자가 많아지고 빌라 수요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2천만 원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샀을 때 시장이 계속 금리가 떨어지면서 빌라로 계속 몰리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4천에서 5천대로 넘어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네. 현재 시장보다 더 올라간다. 네. 그럼 서울시 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뭉뚱그려서 그래도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네네. 우리 대표님도 안 되니까요. 저희 네네네. 무료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느 곳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제가 서울시 지도를 다 펼쳐놓고요. 1등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구입니다. 중구. 중구. 네. 중구는 수요자의 레벨이 워낙 높아가지고 전세가나 월세가를 올렸을 때 보통 능력이 안 되면은 외곽으로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데 벗어나질 않아요. 올려주고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동대문 쪽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수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잠실보다는 중구가 훨씬 더 높은 상태예요. 근데 잠실이 곧 있으면 따라가겠죠. 아, 네. 네. 이런 엑기스들 말이에요. 저희가 방송 중에서는 사실 지금도 뭉뚱그려서 중구라고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요. 조금 더 세밀한 내용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외에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무료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 챙겨드립니다.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4시까지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간 여유가 좀 남아서요. 우리 네네네. 신하선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많은 분들도 참석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어떤 얘기들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주택을 샀을 때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법이 바뀔 때 바로 한 3, 4주 이상 계속 세미나 때 전달을 해드렸는데도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오시는 분들한테 주택을 샀을 때 지금 현재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내년에서 내후년에 통과해야 될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두면 이 다음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미리 잡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왜 지금 말씀드린 중구 같지만 왜 거기가 1등인가? 예, 그리고 왜 2등이 잠실인데 앞으로 또 뜰 것인가? 그리고 왜 원룸을 사야 되고 왜 투룸을 사야 되고 어떤 아파트를 또 사야 되는가? 실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파트는 대표님 잘 모르시죠? 하고서 오셨던 분이 실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거기 가보세요 했는데 이만한 거 뭐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분이 강남에 대한 로망이 있던 분이라서 네네. 제대로 진짜 저렴한데 실용 가치가 뛰어난 것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야, 금소원 성취하셨겠는데요? 네네,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상담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기능 제보하듯이 그분이 갈 곳도 마련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함께 퇴직 세대들 함께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의논하고 얘기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워낙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예. 네네.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전달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다가 경제를 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윤환 대표님이 또 경제 부분을 또 탁 통틀어갖고 다 또 훑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발바닥 강의. 발바닥강이? 뛰어다니면서 했던 네.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네, 것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윤환 대표님은 이 세계 경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아마 피부에 팍 와닿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 세금 부분 말이에요, 대표님. 네네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세금 줄이는 거 우리 절세하자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뭐 몇 %만 되더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크죠, 많이 네. 이제 돈이 절약은 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세금을 좀 뭐 절세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쓰면 좀 이전보다 좀 많이 그 돈이 좀 절약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때요? 많이 되죠.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모두게 다 포함이 돼버리게 되면 모든 연금이라든가 내가 받는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는 거라든가 모두가 합쳐지게 돼요. 네네. 근데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현명하게 지금 연도에서 5년, 6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금 정책이 완전 달라지는데 분리과세 부분도 따로 있거든요. 어려워. 분리과세가 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네, 네. 부부가 각 인별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각자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 월세로 따지면 부부가 각자 166만 원꼴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그럼 둘이 합쳐서 한 320 되잖아요. 320을 받은 나머지를 다른 곳에 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럼 그 주택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마도 세금적으로 굉장한 이득이 있겠죠. 네. 이거 들었는데도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겠다면 그냥 참석하러 가세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잘 또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오늘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은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하 소장님의 매물부터 열어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뭐 금리는 인하되고 있고요. 또한 뭐 요즘 뭐 예금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뭐 소득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적당한데 강남권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아주 적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입주 시점에는 투자 금액을 1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강남권에 위치한 삼성 R&D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 오피스텔 들여다보러 갈 거고요. 이번엔 김철문 이사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죠. 서초동 2호선 역세권에 있는 투룸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희소가치가 높은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그 마포구 중심 지역 망원동인데요.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업무단지가 탄탄한 지역, 이 지역의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매물 저희 오늘 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서초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 볼까요? 2억 8,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해서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분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이사님, 추천 네.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지금 현재 강남 지역에서 가장 지금 현재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초구입니다. 이 지역의 고급 주거 단지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수익성, 황금성이 뛰어난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서초역과 더불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접 지역에 보시면 3호선이라든지 신분당선, 분당선까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녹지단지, 더불어서 업무단지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대차가 선호하는 그런 아주 요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지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매물의 희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 임대가율이 강남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소액 투자로서 가져가시다가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 갖고 저희 이 매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입지 먼저 좀 더 봐주세요. 주변 지역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직장인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2호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예술, 문화, 더불어서 법조타운 이런 그 교육시설이 상당히 조화를 이룬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녹지 단지로 보시면 바로 뒤쪽이 우면산, 그리고 안면적으로 보시면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리필 공원이라든지 몽마르트 공원이 있습니다. 애국인의 항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상문고라든지 서울초중고등학교,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서울고가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학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많이 그 전입 세대가 늘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많은 업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거주 수요가 그만큼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 너무나 좋죠. 여기에 이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호재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네. 없을까요? 일단 바로 보시면 그 바로 인근에 정보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 정보사 부지가 실질적으로 10년 전부터 이주를 통해서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내년 10월경에는 아마 거의 경기도 안양시로 이전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 지역 개발이 산업이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서초구의 최초의 마이스 산업으로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굴뚝원음 산업으로서 실제로 이 지역이 앞으로 서초구의 그만큼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단지로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정보사 부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바로 장제터널이 공사에 정보사부지 이전과 동시에 이 지역이 장제터널이 지금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재 내방역에서 이 서초역까지 오는데 지금 현재 30분 정도 터널에서 오는데요. 이 부분이 개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약 10분 이내에 되면서 이 지역 서초동이 지금도 요지지만 앞으로 더 핵심적인 요지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에서 약간 한 3정거장 거리인데요. 삼성동이 있습니다. 한전부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2015년 말경에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현대 계열사 전직원 이쪽으로 이주를 통해서 여기에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형성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약 7만 명 정도의 고급 인력이 입주할 예정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 소형 주택의 수요가 상당히 뛰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 지역 바로 옆에 있죠. 롯데 칠성부지가 있습니다. 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현재 그 롯데에서 그 롯데 타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공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개발의 핵심 이슈를 드러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강남역의 삼성타운 단지에 거의 2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그야말로 본 매물 지역 가장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1차 배후 지역에 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헤란로 중심축을 본 매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세계적인 IT 업체인 구글에서 이 테헤란로에 아시아 최초의 IT 서울 캠퍼스를 유치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결론적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니 향후 10년간 먹을거리, 일자리가 꾸준하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저희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매물 점검하고 있는데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예, 일단은 앞면이 7m 도로에 접혀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총 5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본 매물은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CCTV라든지 이런 모든 게 풀세트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투룸이지만 풀 옵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만 상당히 임대가가 기존보다 높게 형성될 걸로 예상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맞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매매 가격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3제곱미터당 평당 지가가 4천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본 매매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다.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전세가가 2억 5천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은 약 1억 9천만 원 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약 3.5%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 은행 대출을 이용할 경우 약 6,5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전하게 약 9% 정도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강남의 중심권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유의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네, 이 지역 같은 고급 주거 단지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요. 본 매물은 선분양 매물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선택을 할 경우 조감도의 도면을 보기 때문에 이런 채광 조건,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보는 게 향후에 임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결정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번엔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입니다. 4호선 선바위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인데요. 내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1억 3,65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15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의 매물이에요. 실제 투자 금액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소장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아주 비싸거나 아주 저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정말.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큰 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 안정적인 지역이죠. 강남권의 안정적 지역이면서 전세가가 1억 지금 현재 분양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 시점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투자로 보신다면은요. 자, 내년 입주하시고 2년 후 정도 되면은 전세가가 약 1억 5천에서 1억 6천 됐을 때는 오히려 투자 금액에 150만 원 투자에다가 그러면 얼마가 되죠? 한 10배 이상의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알짜배기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공급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오피스텔 물량이고요. 택지 분양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마지막 오피스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10,000명 이상의 상주 인원이 발생하는 삼성 R&D 센터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서초구 서초동 매물 네. 첫 번째로 점검했고 이번에는 우면동입니다. 네. 역시나 살기 좋은 곳이죠. 이 지역적인 장점 좀 점검해 주세요. 자연환경 굉장히 좋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풍수지리상도 굉장히 좋아서 예전부터 교수들이나 또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부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이 가까이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지금 이 근처로 인해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자, 우선
우리나라 첫 번째 보금자리 주택이었죠. 서초 우면 보금자리 주택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요. 지금 3억 원 정도의 일반 분양이 됐던 30평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7억 5천에서 8억 5천 사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의 그 호재거리는 앞으로 더 넘어설 수 있는 9억 원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요. 삼성 R&D 센터의 그 메카로 이제는 자리 잡을 지역인데요. 삼성 R&D 전국에 모여있는 석박사가 모두 이 한 곳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LG 연구센터도 있고 KT 연구센터, 공기업까지 해서 모두 기존에 270여 개 업체의 R&D 센터가 모여 있는데요. 석박사 출신들까지 모두 합하게 되면은요. 자, 이 지역은 뭐랄까요? 실거주 측면에 업그레이드되는 그 젊은 층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한 앞으로의 주거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이 지역의 발전이 계속 나아가겠죠. 이렇게 보면은 뭐 집가 상승을 예견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R&D 센터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같이 현대기아 본사까지 같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이 서초구에서 마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삼성 R&D 센터가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가운데 좀 큰 건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언제 이거 완공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보면 보여요. 지금 삼성 R&D 센터가 내년 2월 28일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2월 28일에 완공은 되지만요. 실입주는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모두 14,000평 부지에 10만 평이 넘는 연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정도 규모면은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뭐 지금 현재 모든 그 뭐랄까요 R&D 센터가 집결되는 그 상황에서 보면은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뭐 협력업체 같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협력업체까지 하면은 약 7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은 특히 뭐 AT센터 바로 옆에 양재 꽃시장도 있어요. 양재 꽃시장도 22,000평 개발 예정에 있고요. 또한 삼성 R&D 센터 옆으로 가면 LG 연구센터가 있어요. LG 연구센터 바로 맞은편이 바로 여기 양재 화물트럭 터미널 부지입니다. 거기도 33,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지 역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요. 테헤란로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연환경도 뭐 양재 시민의수, 우면산, 뭐 정계산, 자,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거생활로서도 굉장히 좋고요. 학군 역시 뛰어나고,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도 집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뭐 교통망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보다면은 앞으로 이제 발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서초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 바로 이 우면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갈게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선생님? 지금 현재 이제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모두 70세대가 들어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8층 중에 8층 12m 도로변을 끼고 있는 남향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 자체가 50m 우면산을 바라보는 북도로와 그다음에 청계산을 바라보는 12m 남도로를 끼고 있는 굉장히 큰 입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이제 하나로마트가 내년 5월 달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한두 정거장 차이로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 숲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역시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최고의 수준, 그러니까 최신식 설비가 모두 갖춰질 예정이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뭐 욕실 같은 경우에는 뭐 메리평으로 해서 유럽형을 지금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모델하우스가 뱅뱅 사거리 바로 맥도날드 옆에 있기 때문에요. 직접 현장으로 보러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 쇼킹한 실투자금을 제시를 해주신 매물을 가지고 네. 왔단 말이에요. 가격 분석 좀 부탁드려요. 매매 가격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자,
지금 1억 3,500만 원인데요. 계약금 10% 내셔야 되거든요. 1,350만 원 내시고요. 중도금 무이자가 40%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자산신탁관리에서 돈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약을 10%만 하시고 나셔서요.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전세로 놓았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 1억 3,500만 원 났을 때 150만 원 실투자 금액으로서 계약금 1,350만 원 걸으셨을 때 150만 원 뺀 나머지 1,200만 원은 잔금시 때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매물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했을 경우 실제 투자 금액이 5,6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 수익률이 약 10%를 보이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서초구 우면동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세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방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3,4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400만 원 예상합니다. 김철봉 이사님의 네. 매물입니다. 추천 포인트요, 이사님. 예, 마포가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현재 망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 6호선 망원역과 더불어 4분 이내에 있습니다. 실질적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6호선 라인 업무타운의 중심지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 전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거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약 50제곱미터 상당히 크죠. 그야말로 역세권의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 더불어서 2,400만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망원역 역세권 매물입니다. 교통시설은 잘 돼 있는지, 주변 지역 어떤지 체크해 주시죠. 예, 본 매물지역 6호선 현재 망원역인데요. 여기서 바로 인근에 합정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2호선과 6호선,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접지의 교통망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바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교, 내부순환도로라든지 인접지역에 이런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이 이 지역에 사옥으로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 첨단, IT, 미디어, 디자인, 출판 이런 문화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상권이 항상 조화가 이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풍부한 녹지타운도 바로 상암 DMC 인근에 많이 갖춰져 있고요. 바로 배후 지역에 보시면은 한강변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단 쪽으로 보시면 우수한 대학군과 더불어서 신촌, 이대 인근의 상권이 된 홍대 상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대차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지역의 상암 DMC라든지 인접지역의 홍대 상권, 더불어서 당연히 발전소에 앞으로 계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는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 같아요. 네. 그 앞으로 지역 가치를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제2의 강남이 강북권에서는 현재 보시면은 합정동 인근 마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포에서 4대 성장 거점으로 보시면은 상암 DMC, 합정역, 홍대, 공덕지구를 묶어서 벨트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이 이 중심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합정 역세권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상업과 업무, 주거와 문화단지의 가장 중심지로 도약하면서 서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본 매물 지역 가장 가치를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1차 단지가 끝나면 바로 본 매물 지역 망원역 주변이 개발될 예정이 또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이 있는데요.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 경의선 역사 개통이나 이런 그 지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복합 문화 단지에서 다시 한번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홍합벨트를 이루고 있는 이 중심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디자인, 출판업체가 약 400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많은 고용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상암 DMC 업무단지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데요. 상암 DMC 역 주변에 실질적으로 롯데
일부에서 이 지역의 쇼핑몰 대단지로 꾸밀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강변에 당인리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 테마 문화공원에서 앞으로 한 1년 후에 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주변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 매물의 정보를 보니까 올 1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준공이 이번 주에 지금 준공이 거의 확정이 그래요? 났는데요. 본 매물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선분양 물건이 주로 대세인데요. 본 매물 지역은 자금력이 탄탄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후분양을 선호하는 그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과 도보 3분거리 역세권이죠. 여기 양면이 7m 도로에 접혀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층은 피로티, 자동문 CCTV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세대당 주차가 한 대가 배정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본 매물 노야층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 들어가시면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넓은 거실에 고급스러운 아트홀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넓은 발코니가 또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고급 자재라든지 여기에 아주 편리한 시설이 잘 갖춘 인테리어가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있게 지어진 물건 어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가격적인 분석도 해주세요. 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실제 평수가 15평에 가까운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매매 금액이 2억 3,400만 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인근 시세에 비해서 약 3천 정도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전세가가 2억 1천 이상이기 때문에 2천만 원대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약 1억 6천 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1금융권 우리은행에서 3.5%로 대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약 10%에 가까운 매물이 되겠고요. 이 매물 역세권의 수익률을 가지고 가시다가 실제로 3년 후에 한강변의 개발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 가신다면 매도 차익도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지가가 높은 지역의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투자 시에 유의할 점 짧게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지역도 개발 지역에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은 한강변의 개발 계획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강변의 개발 계획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롭게 가지고 투자하셔야 그만큼 개발이 높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투자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까지 점검하고 왔습니다. 망원동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세 가지 매물 점검하고 왔어요. 저희 방송 중뿐만이 아니라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고 있습니다. 2077-6393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매물 정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SC 도시개발 김한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